안녕하십니까. 재테크의 큰 기준, 러펀드 재토크와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재토크 영상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자, 우리가 실제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 흑백 논리를 경계하자라는 주제로 재토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흑백 논리로 무언가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테크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려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흑백 논리는 재테크에 있어서 자칫 엄청난 함정에 본인을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재테크 대상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거의 선악 수준으로 구분을 지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몇 년 전 일이지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시한 것. 요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극단적인 긍정론으로 바뀌어 있죠. 자, 그뿐만 아니죠. 재테크에 있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하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라면서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폭등장 이후에는 긍정론으로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런데 좀 사람의 사고란 게 신기한 게 흑백 논리로 재테크를 정의 내리고 흑백 명확하게 구분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흑백 논리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부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았던 어떤 투자 대상을 갑자기 긍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볼 때, 자, 흑백 논리가 오히려 쫓기는 투자 심리를 만들고 성급한 사고 전환 속에서 잘못된 투자 판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소제목이 좀 어려운 부분, 어렵게 좀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흑백 논리로 명확하게 부정적, 긍정적 이렇게 칼로 두부를 썰듯이 구분 짓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흑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100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 자,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요, 흑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100으로 생각하는 180도 생각이 바뀌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어요. 자, 2010년대 초반,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끝났네 하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 많은 비관론자들의 여러 가지 글들이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면 손해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세 물건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13, 14, 15 이렇게 쭉 가는데 전세값이 폭등하는,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폭등하는, 전세금이 폭등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고, 자, 뒤늦게서야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흑이었던 재테크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100으로 전환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급해서 막 달려가고, 제발 물건을 내놔주세요. 가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흑의 논리에 있었던 투자처에 대해서 갑자기 100으로 급선회하게 될 경우에는 급한 마음이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면서
자,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심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은 패가 망신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나면요, 10중 8구 주식시장만이 절대적인 재테크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철저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긍정론자로 그렇게 바뀌어서 주식시장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재테크 대상 모든 곳에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재테크 대상을 볼 때 무조건 부정적 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라고 말했던 황희정승처럼, 뭐랄까,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황희정승 일화 중에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막 싸움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지요. 어떤 흑백 논리로 편을 가르기보다는 양쪽 이야기가 모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경청하고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양쪽의 의견을 다 열은 분들이라면은, 자, 하락론자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고령사회, 뭐 이런 이야기도 의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급매물 소진 현상이라든가 전세 물량 감소 속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저금리와 유동성이 또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모든 투자 대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반대쪽 이야기도 모두 들으면서 우리가 뭐랄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중립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론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감이 있었는데, 자, 2019년 이후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긍정론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부정론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멀리하기보다는 양쪽 다 들으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있다 보면요, 합리적인 재테크와 투자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재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일주일에 1회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하신 데 있어서 저의 재테크 영상이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